민주당 주도로 내일 열리는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국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법의 독립성 침해 등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여당은 오만한 태도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호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권에서 제기한 대선 개입 의혹을 부인하며 사법부 독립성을 강조해온 조희대 대법원장.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조 대법원장은 내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리는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출석이 어렵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재판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과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률 취지에 반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 대법원장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대법관 4명과 내란 사건 재판을 진행 중인 지기현 부장판사, 사법행정 책임자로 지난 5월 국회 청문회에 참석했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모두 같은 이유로 불출석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두고 조 대법원장의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를 추궁하기 위해 주요 법관들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건데 판사들이 나오지 않으면서 청문회는 공전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범여권은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날 마지막 기회라며 판사들의 출석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조 대법원장에 대해선 국회를 무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번 5월 달에 제출한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보내는 그런 오만방자함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분노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퇴직검찰 간부가 중심인 검찰 동호회는 검찰청을 폐지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입법권 남용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대 이야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대 법과 절차를 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조희대 청문회를 개최하는데 조희대는 하지 않겠다는 불출석 의견서를 국회 법사위에 보냈습니다. 의견서를 보면요, 이렇게 썼습니다.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대법원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 조직법,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국회법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는 청문회에 불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 출석할 수 없음을. 예. 네 속마음 이거 임마.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조희대만 그런 게 아니라 증인으로 채택된 대법관들 그리고 지기현이 얘네들도 다 나오지 않는답니다. 천대엽도 안 나온다고 그런 거 이거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네들은 아니 그 삼권 분립을 계속 강조하면서 삼권 분립을 파괴하는 행위야. 삼권 분립은 각자 이렇게 서 있으면서 서로 견제, 균형 맞춰가야 되거든. 네. 국회는 국회가 할 역할을 한다는 건데 이거를 완전 차단합니다. 아니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우리 국회의원분들 이건 자존심도 상해야 되고 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이거 완전 파괴하는 겁니다.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12월 3일 내란의 밤에 그리고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교복 입은 시민들, 학생들, 은박지 두른 시민들, 제복 입은 시민들, 군인들, 경찰들, 그리고 작업복 입은 시민들, 넥타이맨 시민들 모두 내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걸 걸고 맞아요. 싸웠어요. 그건 네. 맞습니다. 예. 법복 입은 시민들은 뭐 했습니까? 조희대. 법복 안에 숨어서 뭐 했냐고. 조희대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 네. 출근길 한번 좀 준비되면 좀 준비 좀 해주세요. 네. 준비되면 준비 좀 해주세요. 무슨 말이야? 윤석열이야? 죄송합니다.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법복 입은 시민들은 도대체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뭘 했냐고. 그렇지. 뭘 했어. 그렇지. 윤석열 내란 수계를 길 바깥으로 탈옥시킨 자가 법복 입은 시민들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국민들이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려고 했던 자들이 법복 입은 그렇지. 시민들이에요. 그 법복 입은 잘난 시민들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일말의 반성도 해명도 없이 그렇지. 사법권 독립입니다. 청상천하 유아독전 그 입 닫으시라. 네.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 독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각 기관들을 독립시켜놨지만 서로 또 견제하게 만들어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견제 기능을 행사하겠다는 것조차도 하지 말라 그러면 이건 우리 헌법 체계하고 안 맞고요. 그렇죠. 특히 저희가 지금 견제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핵심은 이 사법부 독립이라는 건 외부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한데 내부로부터의 독립도 굉장히 중요해요.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의심하는 것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이 법원 체계 내부에서 그렇습니다. 뭔가 작동이 돼서 균형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럴 때는 더더욱이나 외부에서 견제를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으로 국회법 명시돼 있습니다. 대법원장 불러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나와서 사정을 듣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입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건데 이거 자체가 안 된다 그러면 이게 문제야. 사법부가 잘못했을 때 그러면 누가 견제할 수 있는 어떻게 거예요? 할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아니 국회의원들은 법원에 의해서 다 구속되고 잡혀 들어가고 그렇죠. 지들은 다 할 수 있고 국회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언론마저도 이거를 허용을 안 해. 심지어 국회의원 놈들 왜 국회 편을 안 드는 거예요? 아, 나 진짜 화가 나서 그래요. 아니, 아니 국회 편을 왜 안 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최소한 여야 할 것 없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중에는 아, 뭐 기득권 카르텔이나 이런 데 포섭된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일부는 사법부의 독립의 의미를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일부러 오해하는 거지.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법부의 독립은 외부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내부로부터의 독립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외부에서 견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작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저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그 국회의원 놈들이라고 얘기했던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지금 필리버스터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네. 네. 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법안이 뭐냐? 국회 증언감정법이에요. 이 법을 좀 바꾸자는 건데 핵심이 뭐냐면 한덕수, 최상목 등등등 특히 한덕수 같은 경우 내란 국조에 나와가지고 거짓말했어요. 거짓말 많이 너무 했죠. 명백한 거짓말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현행 국회 증언감정법상 이 내란 국조가 해산이 되고 나면 위증죄로 고소고발을 못해요. 이거는 그냥 절차적 미비 사항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거를 국회 본회의에서 고소고발을 하게 하자라고 바꾼 거예요. 네. 이 법을 올렸는데 이걸 가지고 필리버스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가 아니 위증한 사람 고소고발하게 하자고 라고 했는데 한덕수를 고소고발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필리버스터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국회의원으로서 자존심도 없나? 그러게 말입니다. 권위가 왜 권위를 왜 떨어뜨려 본인들이? 저는 납득하기 어려워요. 국민의힘 의원들 앞에 정부조직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뭐 거기 뭐 반대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봐. 그것도 사실은 납득할 수 없지만 저는 오늘 국회 증감법 가지고 필리버스터 하는 거는 이게 뭐지? 그러면은 국회에 와서 아무나 거짓말하고 막 가도 국회는 네네네네 아유 거짓말 하셨어요 이러고 냅둬야 되는 거예요? 그 참 신기해. 신기해. 과거에는 본인들도 이런 취지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정작 이제 한덕수라든지 이런 신기해. 구체적인 사람이 떠오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한덕수 방탄 필리버스터예요. 그래서 오늘 어제 저녁 한 8시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오늘 저녁 8시까지 진행될 때인데 이거는 내란 공범 한덕수 방탄 필리버스터다. 그 성격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유 너무 좋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열기로 한 청문회 날짜가 다가왔는데 박지영 의원님, 조의대 없는 조의대 청문회가 되는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네, 뭐 제가 듣기로는 조의대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이 안 나오더라도 예. 일부 증인들과 함께 청문회를 진행한다. 뭐 이렇게 들었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다라는 게요. 조의대 대법원장이면은 이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 청문회라는 걸 알 겁니다. 예. 그렇다면은 본인에 관해서 입법부가 어떤 그 지적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또 반론을 제기하면 됩니다. 법률과 헌법의 전문가시니까 법적 절차에 맞춰서 제기를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한다라는 것이 안타깝고요. 그러다 보니까 3가지 정도의 사안 자체가 묻혀버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사법부의 과잉 개입 의혹. 두 번째는 지기현 판사 의혹입니다. 예. 지기현 판사는 왜 윤석열이 구속 날짜를 갑자기 날짜에서 시간으로 계산했는가라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국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법개혁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이 3가지가 완전 묻혀버렸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제가 조의대 대법관이라면 떳떳하다면 나올 것 같아요. 나와서 논쟁해도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게 삼권 분립의 또 다른 하나의 그 사법부의 수장으로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고고하게 자신만의 성을 쌓고 폐쇄적으로 숨어 있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삼권 분립의 한 기관의 수장이 아닙니다. 국민들 앞에서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삼권 분립의 저는 수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덧붙여서 지기현 판사조차도 나오지 않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기현 판사는 현재 특검에 의해 가지고 수사 대상입니다. 그 정도면은 국회 법사위에서 충분히 부를 수 있는 사람 아닌가요? 저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지판사는 나오는 게 옳다. 물론 구속 취소 과정도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으니까요. 당분간 입법부, 사법부 좀 갈등 국면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앞이 한치도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정국이다라는 건데 이게 언제 안개가 걷히겠습니까? 저는 글쎄요, 당분간 쉽지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정말 이 사법부의 수장,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불러서 오라가라 하는 것, 물론 지금 대선에 개입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 근데 한꺼풀을 벗겨보면 싫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기현 판사도 저 사람 갖고는 안 된다. 저 판사를 맡겨두면 위험하다. 판결이 뒤바뀔 수가 있다라고 해서 특별 전담 재판부까지 지금 거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대법원장을 그냥 두면은 이거 이재명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사법개혁, 검찰개혁 이거 도로하는 탑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결국은 사람이 싫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싫어서 제도를 바꾼다.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 그래서 대한민국의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초유의 일이 거의 매일 일상화가 되는 그야말로 뉴노멀이 우리 전국에 깔려 있다. 그래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아마 상식 있는 중도층 인사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를 잘못했길래 청문회에 나오려고 그러나 처음에는 너무 빨리 진행을 해서 저게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다행히 빨리 진행될 것 같다. 그래서 나를 이 짐에서 벗어날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가 않죠. 5월 1일 날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공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저렇게 대법원장의 초유의 청문회를 연다. 글쎄요, 저는 중도에 계신 또 건강한 상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점점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그 모습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예. 여론의 향배가 이 사법 파동 이것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어떤 등을 돌리고 좀 심하다. 그럴 경우에는 글쎄요, 조희대 대법관 옷을 벗기는 일 그렇게 쉽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청문회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셨는데 조기현 의원님, 국회 입장에서는 필요한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서 국민을 대신해서 부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한 사례도 언급을 했더라고요. 얼마든지 부를 수 있죠. 왜 안 된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법에 의하면 청문회는 주요 안건, 국정감사, 국정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열 수 있고요. 증인 채택할 수 있고 참고인 채택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가 아니더라도 국정감사를 통해서 법원 늘 출석합니다. 법원 행정처장 출석해서 국회의원들의 물음에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사법행정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법원 행정처장이 한다는 건데 법원 행정처장 역시 이 대법관으로서 사법부 전체 입장을 대변해서 국회에서 답변합니다. 대법원장은 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 12월 3일부터 6월 3일 대선 있기까지는 국가적 비상사태였습니다. 46년 만에 비상계엄 내란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고요. 예. 그 과정에서 법원이 초유의 일을 두 가지를 벌인 겁니다. 지기현 재판부는 구속 취소 결정, 우리 형사사법 체계에서 한 번도 된 적이 없는 구속 기한을 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누가 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주기 위해서 법리를 구성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에 따른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절차, 우리 사법행정 역사상에 대법원 파기환송 절차를 이렇게 급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그 배경에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 아닌지, 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지적했던 것처럼 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돼서 대선에 직접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지 예. 답변을 하셨으면 됩니다. 답변 안 하시니까 그러면 한번
국회에 출석하셔서 국회의원이 묻는 말에 반박할 일 있으면 반박함으로써 민주당의 지금 주장이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본인의 어떤 논거를 확인하시면 될 일인데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절대 국회에도 나오면 안 된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그런 게 어디 있죠?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예.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한 학회 행사에서요. 계엄 사건 시대적 역사적 중요성 잘 안다. 그래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지원하는 방향을 마련하고 실시 중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기현 의원님, 여당의 압박이 좀 거세지니까 법원이 좀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스스로 해결책을 내놓는 모양새이긴 합니다. 그게 이제 여당이 말하는 게 절대선이라면 바람직한 거겠죠. 그렇지만 재판은 제가 볼 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증거에 따라서 유무죄가 정해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피고인의 방어권,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어떤 진술과 증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될 일이지 여당이 압박한다고 해서 그게 빨라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적절한가에 대한 의구심을 저는 뭐 금할 수 없고요. 예. 저는 자꾸 민주당에서 사법부를 견제한다고 하시는데요. 사법부 수장을 끌어내리려고 탄핵과 특검을 운운했었고요. 심지어 면박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어떻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부를 아예 바꿔치기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누군가 제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갑자기 재판부를 바꾼다고 했을 때 제가 납득이 되겠습니까?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개별 정치, 개별 재판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 없고요. 그리고 저는 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의 그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죄, 공표죄 관련해서 이게 너무 빠르다, 이례적이다 했다면 5월 1일 날 입장이 나오기 전에 그 전에 계속 반대를 하셨어야 돼요. 근데 그때는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그런 말까지 막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다르니까 그거는 뭔가 음모론이 있다, 뭔가 짬짬이가 있다 이런 얘기인 거고 이 청문회가 왜 있습니까? 원래 서영교 의원께서 진짜 턱도 없는 얘기 가지고 유튜브에서 한 말 믿거나 말거나 그 식을 가지고 어떻게 본다면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반성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가 제보자가 있다고 하는데 제보자는 나서지도 않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의혹 제기를 한 음모론을 제기한 사람이 법사위원으로 떡하니 있는데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청문을 한다고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일방적인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침에 민주당에서는 이런 발언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요,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법부가 국민의 해명, 사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했습니다. 박진영 의원님, 마지막 기회. 그럼 탄핵 카드를 좀 만지작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이 분석하는데 그렇게 봐야 됩니까? 뭐 아직 그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나오라는 거죠. 나오라는 건데요. 우리 김기영 대변인 이야기하시는 거를 청문회 나와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은 이재명 그 후보 그 당시에 파기환송심 일찍 결정나서 무죄 나왔을 수도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따져 물으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서영교 의원 등이 제기했던 사자외동설 그거 근거 없습니다. 이러고 그때 저는 어디에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님은 입이 없습니까? 아니면 본인 입으로 말 못하는 특권층입니까? 하늘에 계시는 신성가족입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나오셔서 논리를 깨부시고 진압하시라고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천대엽 지금 행정처장이 학회에 가서 말씀하셨잖아요. 저희하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하셔야죠. 그러면은 더 설득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저는 뭐 민주당 편을 든다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는 본연의 임무를 하는 거라면은 사법부도 본연의 임무를 하시라. 그리고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시라.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흐름이다. 대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관한 청원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데 동의 기간이 10월 23일까지인데 지금 벌써 1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보면 10만 635명이네요. 오후 5시 기준입니다. 10만 명이 넘으면 이제 소관 상임위에서 회부해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법사위에서 아마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봅니다. 9월 23일 시작한 청원인데 벌써 10만 명이 넘어서 국민적으로는 뜨거운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출근길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법사위 청문회 불출석하시는 이유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민주당에서 나올 때까지 부르겠다고 하고 있고 형사고발도 검토하고 있는데 입장 있으십니까? 훅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내일 열립니다. 그러나 불출석하기로 했고요. 지귀현 판사도 나오지 않겠다. 한덕수 전 총리도 나오지 않겠다. 지귀현, 한덕수,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됐습니다. 안 나오겠죠. 네. 안 나오고 안 나오는데 뭐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럼 우리는 절차에 따라서 네. 이제 조치를 하면 되는데 그 조희대 대법관이 헌법과 법률을 지키기 위해서 안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헌법과 법률을 지키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말 자체가 모순된 것이죠. 예. 본인이 깨끗하고 나와서 이야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왜 이런 사단이 벌어졌습니까? 예, 본인한테 다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이분도 정말 반성할 의지가 있구나. 윤석열 못지않구나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의혹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지난 5월 달에도 했을 때도 출석하지 않고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았는데 그 불출석 사유서가 아니라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것이고 그 의견서마저도 지난 5월 달에 했던 것을 복붙했더라. 예. 이거 완전히 이 입법부를 무시한 거 아니냐라는 무시하는 거죠. 비판. 무시하고 제가 볼 때 쉽게 나갈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쉽게. 그만둘 쉽게 사람이 아니다. 제발로 나가지 않을 것 같아서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사인 해동을 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본인이 안 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본질을 정확히 봐야 돼요. 본질. 사인을 해동했냐 안 했냐는 조사해보면 알 문제인데 예. 중요한 것은 그런 사인 해동에 때 본인이 이재명 대표 사건은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다라고 네. 말했다는데 그 말을 했니 안 했니는 조사봐 알아. 예.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말 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런 내용을 하지 않았다면 느닷없이 왜 5월 1일 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4월 22일 날 소부에 배당된 그러니까요. 걸 2시간 만에 전압으로 올리고 이틀 만에 사실상 표결해서 끝내고 전체 기일은 9일이었지만 그러니까 내용상 이틀 만에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조사해야 한다. 그렇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러게 했다라고 지금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대로 결과를 실행을 해놓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그게 더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인 거죠. 예, 그게 본질이고 그게 결과로 나타난 것이고 그 왜 이렇게 했냐. 그렇죠. 그거를 밝히는 것이 예. 핵심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가 공수처에서 특검으로 이첩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다 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못 받겠습니다. 뭐 수사하면 나오겠죠. 수사하면 다 나옵니까? 수사하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예, 수사가 예. 필요하다. 수사해야죠. 예,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묵과하기가 어렵다. 그게 수사 내용이 아니라 범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네. 만약 아니라 할지라도 조희대가 그걸 이야기해야죠. 예. 왜 그러게 소부했던 사건을 2시간을 뺏어서 전원 합의체로 보냈는지. 보냈냐. 예. 그렇습니다.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뭐 여러 대법관들 그리고 뭐 지귀현 판사 등 청문회에 못 나온다는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 파기환송 협의 과정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사법 독립의 침해다라는 것이 주된 주 요지인데요. 지난 5월 청문회 때도 안 나올 때 불출석 의견서를 냈었는데 지금 이제 얘기가 되는 건 그때랑 컨트롤 C, 컨트롤 V를 했다. 그러니까 복붙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네. 사법부의 독립은 수단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사법부는 독립을 그리고 정확히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건 재판의 독립을 말하는 거지 사법부의 독립을 말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의 상권 분립은 견제와 균형을 하고 있는 건데 국정감사나 뭐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입법부의 권한이죠. 권한 내에서 견제와 균형을 위해 행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사법부의 독립, 그 수단을 이유로 불출석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납득하기 어렵고 그리고 이렇게 그 해명을 요구하게 된 것 자체가 스스로 불러온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검찰처럼 한 명이 플레이어가 돼갖고 정치 행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인데 마치 자기네들은
그 원리 원칙대로 판결을 하고 있는데 불러낸 것처럼 포장하는 것 자체도 조금 부적절하다 생각이 드는데 예. 더 큰 문제는 사실 문과의 최고봉 아닙니까? 거기 판사님이라는 분이 그리고 문과의 최고봉인가요? 예. 뭐 어떻게 동의하기 보면- 어렵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가장 자신의 문과거든요. 예. 가장 자신의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 건 저는 글과 서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서 이제 복붙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건 사실 자존심도 내려놨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맞다고 생각을 하면 판사로서 글로서 국회의원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논리를 제공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난번과 똑같은 복사와 붙여넣기라는 건 본인들의 논리에도 자신감이 없다라는 것의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AI라도 썼어야죠. 그 말이에요. 예. 그 저희가 한번 대묻고 싶습니다. 법원에 저희가 불출석 이유서라고 내면 봐줍니까? 불출석 의견서라고 해서 쓰면 봐줍니까? 안 나온다고 안 접어가요? 아니, 그럼 그리고 저희도 이게 다 의견서 내고 빠질까요? 법적으로는 공식적으로 불출석 사유서가 사유서. 사실 명칭입니다. 정확하게. 예. 굳이 절대 불출석 사유서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의견서라고 써요. 의견서 자기들은 의견 정도 제출할 수 있는 지위에 제왕적 지위에 있다라고 하는 걸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그런 뭐 이렇게 예. 글자 하나, 단어 하나에 그런 걸 담나 봐요, 이 사람들은. 원래 복붙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 법관이라는 사람들 자체가 판결문 변호사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판결문 하나가 나중에 오점이 되게 되면은 뭐 재판 자체가 뒤집힐 수도 있는 거라서 표현 하나하나를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처럼 뭐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막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처럼 예, 저처럼. 예. 그러니까 사유서를 의견서로 내는 것도 굉장히 많은 정책 판단들 그런 용어에 대한 선택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 최 의원께서는 어찌됐건 내일 청문회를 하셔야 되잖아요. 당연히 해야죠. 어떻게 예. 임하실 생각이세요? 뭐 조희대 대법원장도 안 나온다고 그러고 뭐 예. 지금 보니까 천대엽 행정처장도 안 나오고 안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 어떤 청문회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저는 아무도 안 나온 일반 참고인들은 나오신다 그랬어요. 예. 대법원 사람들만 안 나온다는 거죠. 안 나온 거 자체를 국민들에게 그대로 다 보여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법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걸 그대로 반증하는 거잖아요. 예. 아니 지난번에 어쨌든지 간에 뭐 대법원에 인원 증원한다 그러니까 그 인원 증원을 하려면 70몇 평짜리 방이 더 필요하니까 1조 몇 천억의 예산을 세우고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굳이 서초동에 지어야 된다는 예, 거 그래서 아닙니까? 저는 예. 가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가서 방이 도대체 어떻게 꾸며지길래 1조 몇 천억이 필요한지 방문해서 하여간 그 대법원장의 방을 직접 들여다보고 영상 다 찍어가지고 제가 공유해드릴게요. 예. 그 특히나 지금 지규현 판사 말이에요. 예. 이거 대법에서 그 뭐 소위 말하는 룸사롱 접대라든지 관련해서 뭘 한다 그래놓고 뭐가 네. 없잖아요, 결론 나오는 게. 예. 이거 내일 어찌됐건 지규현 판사도 안 나온다는 것이고. 안 나온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내일은 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은 메시지를 분명하게 내겠지만 내일 이분들이 안 나오는 것은 첫 번째,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대선 부당 개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사전 공모에 대한 의혹까지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해명하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 지기현 판사 등의 그 소위 국정농단 내지 부정적 행위에 대해서 너네 제대로 감찰해가지고 결과하고 재판관을 바꾸든 조치를 하라는 요구인데 안 나온다는 얘기는 다 거절한 거고요.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의 독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본인들이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시켰잖아요. 예. 국민들이 뭘 요구하는 거예요? 입법부가 뭘 요구하는 거예요? 재판의 독립이 훼손됐다. 훼손된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걸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니들이 뭔데라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 입법부는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국민들이 지들이 뭔데 우리에 대해서 왈가왈부해 이 메시지를 낸 거기 때문에 안 온 것 자체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우리가 메시지를 내고 다음 행동으로 가야 된다. 기자회견 할 때 보니까 그 예. 박지원 의원께서 누구누구 대법원장은 출석을 했고 또 유태응인가요? 그 대법원장은 그렇죠. 과거에. 맞습니다. 과거에 탄핵 소추도 예. 당했다라는 걸 쭉 역사를 이제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예. 없던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들은 말만 꺼내면 몽테스키유의 고전적 삼권 분립을 얘기하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를 예. 하는데 좋아요. 몽테스키 프랑스 대혁명 이전에 1770년대쯤에 이제 법의 정신이라는 책으로 이제 강력히 삼권 분립을 이야기를 했는데 절대 왕정에 대한 독립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대한민국에서 절대 왕정에 가장 근접하게 한 사람은 누굽니까? 윤석열 체제에서는 왜
절대왕정처럼 한 사람들을 지금 옹호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냔 말이에요. 예. 거기에 대한 독립을 얘기하시라고요.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실제로 와서. 저게 제가 하는 재판에서 실증이 됐던 게 박정훈 대령님 사건 때 군사법원은 정말 수많은 전화와 외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결국 무죄의 판결이라는 결론을 내주셨는데 저희가 그때 보직해임 취소 청구를 수원 행정법원에 했습니다. 예. 윤석열 정권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엄혹한 시절에 저희가 청구를 했었는데 2년간 단 한 번도 재판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뭉갰던 거죠. 예. 예. 사실 사법부의 독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단입니다. 목표는 인권 보장인데 한 사람의 인권이 어떻게 보면 국가 권력에 의해서 희생당할 때 그 사법부는 침묵하고 있었고 외면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규정이 먼저예요. 사법부의 독립이란 과연 무엇이냐? 예. 결국 재판의 독립,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의 내부의 어떤 재판을 오염시킬 수 있는 무언가로부터의 독립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는 마구 오염당하면서 네. 니네 오염당하지 말라고 이렇게 견제하겠다고 라고 하면 아니야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맞는 말씀인 게 그렇죠. 사실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것 자체가 그 독립 재판부의 독립을 침해한 건 게 소부에 가야 되는 원칙적으로는 소부로 가서 판단을 받고 그 다음에 진행돼야 하는 걸 대법원장의 지위로 신속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사실 내부의 개입으로 독립이 훼손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재판부의 독립을 훼손한 거기 때문에 입법부가 견제하겠다라는 취지인데 이거를 마치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저는 사실 저번에 그 세종대왕님 말씀을 하실 때도 너무 웃겼던 게 세종대왕님도 영모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내란이지 않습니까? 예, 인용을 하려고 해도 그 판사님께서 인용을 하려고 해도 잘하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아니 그 세종대왕권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종대왕은 법을 왕을 교체하는 수단으로 쓰지 않아요. 대통령을 교체하는 수단으로 직접 쓰지 않아요. 그걸 갖다 어디 그런 게 그야말로 진짜 경강부회죠. 전혀 비유할 대상이 아닌 것을 갖다가 붙여서 비유를 하니까.